네, 이번에는 주식 계좌에서 수익률을 높여줄 든든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강영현 팀장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좀 주머니라도 따뜻해지는 그런 네. 종목들 가져오셨으리라 믿는데 네. 어떤 것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타겟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IT, 부품 관련된 부분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돌파를 했다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뭐 살 주식이 없어서 삼성전자를 그냥 담았겠느냐라는 부분. 삼성전자가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가장 높게 4분기 이익을 측정하고 있는 부분이 4.5조, 4.6조 정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관련돼서 소송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겪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뒤처지지만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주말로 들어가면서 소송에 대한 어떤 판결들이 삼성 쪽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투자 여력을 확보한 채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진 채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삼성전자의 서브에 있는 밸류체인의 밑단에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핵심은 LCD가 죽었고 LCD가 좀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아몰레드 반도체가 어려운 과정에서 낸드 플랫이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IT 소재 관련된 주식들,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CES, 덕산 하이메탈, 나노 신소재 같은 부분들은 잘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아몰레드를 대형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2인치, 40인치 TV 정도를 양산할 때쯤 된다고 하면 이 주가들과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국제 표준이 돼서 이제 중국과 대만 업체들에게도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을 사오고 일본에서 제조 장비를 사다가 LCD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우리의 아몰레드 장비와 아몰레드 소재 부품들이 그러한 식으로 중국과 대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삼성전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출은 굉장히 크게 잘 돼 있다. 뭐 고가품 사양에서는 아몰레드가 채택이 돼 있고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디자인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메리트, 뭐 고객들에게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애플 진영의 소프트웨어와 그동안 비애플 진영의 소프트웨어와의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프트웨어를 쫓아서 고객들이 많은 이동이 있었지만 이제 비슷비슷해지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면에서 갭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 힘을 받는 구간으로 내년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장비 관련돼서는 원익 IPS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나우콤, 윈스테크넷,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예림당 같은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저가폰 지금은 굉장히 고가 쪽으로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급형으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게 여기다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뭐 PCB 같은 업체들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덕, GGS, 뭐 액트, 이노텍, 플렉스컴, 이녹스, 플렉스컴 같은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모멘텀이 붙고 보급형 관련돼서 상점에 가봤는데 가서 갤럭시 탭이라든가 갤럭시 S라든가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가 모델이 시장 진열대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때는 이런 주식들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 될 때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던 뭐 삼형식품이나 그동안 뭐 대륙재간이라든가 뭐 관련돼서 법률이 제정된다든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어서의 어떤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해놓으시면 뭐 한두 달 빠져도 2박 3일 만에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영 팀장께서
대표께서는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IT 부품주 그리고 스마트폰 수혜주를 꼽아 오셨네요. 진용준 대표께서는 지난주에 투비소프트라고 좀 생소한 종목까지 관심 네. 종목으로 꼽아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신규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을 간단하게만 좀 리뷰를 드리면요. 네. 한 달 전부터 총 이제 4종목 정도 나왔겠죠. 첫 번째 종목이 홈캐스트였습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크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감까지도 강력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이제 수급몰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셋톱박스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종편 수혜 부분까지 해서 이번 달에 마저 관심 몰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위치에서도 수익이 꽤나 많이 났을 텐데 잔량 부분은 꾸준히 홀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너스 같은 경우에 좀 멀리까지 볼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대를 해봤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코스닥적으로 수급몰이가 될 경우에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용 이 RIA라고 했었죠.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5,000원대에서 월요일 주가 시작을 해서 5,700원대까지 주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10에서 15%가량의 어떤 수익률 가져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데 꾸준히 탄력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신규로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와이솔입니다. 네. 예, 앞서서도 이제 강 팀장님 휴대폰 관련해서도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삼성 관련된 삼성에서 분사를 했던 아니면은 삼성에서 기업 임원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뭐 차렸던 간에 그런 쪽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 일단은 이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나 LG, 심지어 이제 중국 쪽으로도 수조 모멘텀을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강화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애플 아이폰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그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주요한 부품들을 갖다가 조립을 하는 생산 공정을 맡는 업체입니다. 이쪽에서도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2분기부터 이미 소필터 이런 어떤 필터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관련 종목 몇몇 종목들도 수급몰이가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35% 이상 지금 든든하게 상당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조 모멘텀이 앞으로도 유지만 되어도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해서 와이솔을 이번 주에는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 LT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고 갤럭시 노트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패드, 어떤 스마트 패드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어떤 쇼핑 시즌의 가장 큰 수혜주가 지금 아마존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요. 이 아마존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예전에 아마존은 전자책 그 관련해서 전자 서점, 인터넷 서점 관련해서 상당히 큰 어떤 핵심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책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전자책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패드에 거의 흡사한 어떤 스펙을 가지는 킨들 파이어라는 제품을 이번에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내에 상륙할 경우에는 역시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스마트 패드 부분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더 강력한 이슈로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노트북과 분명하게 이렇게 분야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좀 중첩이 돼가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삼성의 슬레이트 같은 것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수혜주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말 되고 미국 쇼핑 시즌도 있고 해서 IT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IT주에 대한 관심은 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일단은 이번 쇼핑 시즌이라는 게 거의 12월 말까지 가죠. 최소한 산타랠리라고 하는 만큼 12월 말까지 한 20일대까지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연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일봉 마감, 주봉 마감, 심지어 월봉 마감까지 체크를 하는데 이제 연 단위로 마감이 됩니다. 올해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한다면은 연말에 굳이 주식 비중을 크게 많이 가득 채워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연말까지를 좀 지켜본 다음에 연초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효준 대표께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관련 테마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 연말까지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